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주차 2차 시가 되겠네요. 다들 건강히 잘 계시죠? 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사회복지 프로포절의 작성 기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은 다 이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기법에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용들이 다 이런 것을 작성하려고 만들려고 앞에 수많은 이론들을 또는 방법들을 배워온 것입니다. 예, 지금 목차가 나오고 있죠. 예,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프로포절 작성의 순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프로포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안서에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작성 방법의 순서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세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프로포절의 어떤 폼이라든지 어떤 작성의 어떤 그 기법들을 머릿속에 좀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쭉 4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듯이 좀 상세히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폼을 좀 항상 윤곽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이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프로포절의 그 이해를 배웠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절의 작성의 이해 교재 22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포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사업제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김정명 교수가 프로포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 프로포절을 잘 작성한 사람이 참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작성하는 나름대로의 감각이 있어가지고 주로 자기가 제안한 제안서들이 많이 채택되는 걸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학이나 경제학 쪽도 이 제안서 법학 쪽도 그리고 은행들이나 이런 경제 활동하는 쪽에서도 이 사업 제안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경쟁을 뚫고 자기의 사업이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안서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 결국 프로포절을 채택이 되려면 좋은 프로포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좋은 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제안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기획을 하는 것이죠. 즉 기획 과정을 좀 더 유가 원칙에서 좀 더 실제의 사회 문제점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그래서 실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 과정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다양한 자금,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처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런 사업 제안서를 심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긴 곳은 한 달, 짧은 곳은 2주 정도의 지원 기간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제안서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 고려 사항으로 보면 지금 실제 사회복지 필드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의 심각성의 정도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심각성의 정도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제안서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제안서의 프로그램의 참신한 참신성과 어떤 효과성. 효과성이라는 게 늘 이야기했지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재정지원처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한 예산, 즉 비용의 효율성,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이 자금을, 즉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의 직원들의 능력, 즉 전문성이죠.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직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그 기관들의 그 분야의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가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그 제안서 안에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금 허황된 이런 그 사회복지 이런 프로포절은 조금 심사하는 쪽에서 조금 끌어야 점수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기관들의 어떤 준비성, 그 다음에 기록을 남겨서 어떤 그 기록이 그 데이터가 어떤 이 사업을 기획하는데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될 때의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 이 프로포절 작성의 순서입니다. 앞에 복습은 지난 시간 했던 프로포절 작성의 어떤 이해 부분인데요. 이번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재를 한번,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교재 있으신 분들은 제안서를 예를 들면 232페이지, 그 다음에 233페이지, 232페이지 앞에 페이지는 2000 몇 년 신청사업 배분 신청서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기관 해남, 쭉 또 뒤로 234페이지를 보면 어떤 조직 및 직원 체계, 이사회 명단, 그 다음에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 및 지원 체계, 이런 게 다 제안서들이죠. 이런 제안서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표지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제 표지에는 제일 제일 앞에는 뭘 해야 되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기관들의 개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개요란 게 법인의 즉 신청 기관들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여러분 다 모든 게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청 기관들의 개요. 그리고 또 이 신청 기관을 운영한 어떤 또 다른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의 정보 사항들을 작성을 해둡니다. 즉,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이름,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어떠냐, 나름대로 이렇게 학교 출신 나름대로 이런 거 파악하듯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신청하는 기관이나 그 신청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법인들의 여러분 간단한 개요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명, 고유번호,
또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는 비영리지만 또 영리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다음 이제 기관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기술이 되고 나면 표지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와서는 예를 들면 사업명이 있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제가 늘 뭐 알코올 이런 이야기 해서 미안한데요. 뭐 알코올 중독 예방 뭐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뭐 서비스 지역은 뭐 예를 들면 김해 지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김해가 너무 넓고 광범위하니까 뭐 김해 상계동 지역에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서비스 대상 그건 누구냐? 당연히 알코올 중독 이런 말은 뭐하지만 중독기가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대상 인원수는 뭐 20명, 뭐 30명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인 목표. 우리가 목적과 목표는 뭡니까? 알코올 중독을 인원수를 최대한 알코올 중독을 감소시켜 가지고 사회를 좀 더 건전하고 가정을 좀 더 건전하게, 저 공동체를 건전하게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뭐 목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으로는 뭐 세부적인 알코올 중독 예방 어떤 사업 내용을 세부 사업 내용을 적게 될 거고요. 그다음 목표에 대한 뭐 평가 방법을 우리가 전에 절대 평가, 뭐 상대 평가 여러 가지 배웠죠. 그런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담당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총괄 책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 뭐 그다음 일반 뭐 어떻다 저떻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사업 진행 일정 뭐 우리가 이걸 표로 만들어서 시각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이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 참가자를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원 활동.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활동 계획을 이제 그런 내용들 사업 내용에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제가 보기에는 이 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 내용과 사업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금 예리하게 기술을 하는지 좀 나타내 줘야 됩니다. 즉 쉽고 표지는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문장 형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건데 그래야 이 심사를 하는 사람 눈에 탁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런 용어 선택 좀 신중히 하시고 조금 표, 색깔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시고 이러면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쉽게 심사도 하면서 점수를 잘 줄 겁니다. 여러분 심사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글씨를 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젊은 여러분이라면 글씨를 여러분식으로 글씨의 크기를 만들어 가지고 읽는 사람이 심사하는 사람이 뭐 눈이 아프다 이러면 점수가 잘 안 나가겠죠. 그래서 조금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즉 이 서류를 보는 사람을 위한 수요자를 위한 배려가 좀 여러분 그 표지 속에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너무 옆으로 좀 나갔는데요.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사업의 필요성 즉 이 프로그램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이 뭔지 즉 뭡니까 알코올 예방 중독을 예방하는 이런 욕구 부분인데 문제점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코올을 술을 마시는 걸 줄이든지 또는 끊든지 이런 걸 욕구사항이 있겠죠. 여러분 부산역 이런 데 가면 단주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단주에 즉 술을 끊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사회의 필요성 그 술을 끊을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뭔지 중독이 많은 이 사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다. 이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이 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랜 경험
즉 이 사업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어떤 경험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의 지역 복지 자원들의 어떤 해남, 뭐 인근의 그 비교적 뭐 알코올 중독 관련했던 뭐 어떤 기구들이 또 다른 유사한 그 시설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현황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늘 이때까지는 다 뭐 글로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예산 계획도 좀 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접비나 직접비 뭐 이런 개념들을 또 좀 분류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산출 근기도 붙여가면서 예산 계획을 좀 짜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향후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맨 뒤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한눈을 봐서도 이걸 보면서 읽는 사람이 좀 잘 됐다 이러면 아무래도 점수가 좀 많이 가는 그런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제안서를 낸다는 것은 제안서가 채택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사하는 쪽에서 서류가 좀 점수가 좀 더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제 그거는 표지는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본론에 들어가면 이 사업 계획에 이 프로포절에 어떤 포커스 초점에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만드는데 어떤 문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 제안서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실제로 필드의 문제점들을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뭐 어떤 정하고 그 정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연자 눈여겨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쪽의 부분, 예방 쪽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 문제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뭐 제3장 사회문제 분석 교재 한 43페이지에서 한 57페이지쯤에서 우리가 사회문제 분석을 여러 가지로 배웠죠. 그 배워서 우리가 그런 기법으로 사회문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로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사회문제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김해 시 상계동은 주로 술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다. 가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겠다는 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사회 문제를 뭐 주위에 인터뷰를 하든지 지역 유지들에게 뭐 알아본 그러니까 이 알코올 문제가 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왔다. 이 문제가 알코올에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평소에 개발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제 이 문제를 개입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좀 심각하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심각하게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가지고 자 문제가 심각할수록 이 프로그램 지원은 더 지원해야 될 명분, 당위성이 높겠죠. 이 심사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당위성이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들 심각도를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주로 이론적인 것은 제3장 사회문제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데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로포즈 작성 순서에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표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었죠. 이제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프로포즈를 여러분 작성 시에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여러분들 EKX 제안서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 판단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무작정 어떤 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계 지역을 눈여겨보면 전체 상계동 지역을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 상계동 전체를 위기 대상 전체가 지금 알코올 중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듣게 되어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전체를 좀 잡아. 그 중에서 좀 더 알코올 중독은 문제가 심각한 것은 더 젊은이 쪽이다. 젊은이 쪽에서 알코올 중독의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 생각하면 그럼 젊은이 쪽으로 그 전체 상계동 지역 중에 약간 젊은 쪽으로 20, 30대 예를 들면 20, 30대로 표적 대상을 여러분들이 축소를 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서 이제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이 서비스 이용자 순으로 범위를 이제 서비스 이용자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승인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은 이용자 수는 사실 20명이다. 그러면 점차 자 어떻게 됩니까? 위기 대상 전체 상계동에서 그 다음 상계동 안에 20, 30대 이제 표적 대상을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 이렇게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번 차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위기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일반 집단 중 아까 이미 상계동 말씀드렸죠. 문제에 노출됐거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표적 대상 선정은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사람. 아까 20, 30대의 심각성이 좀 높더라. 지리지로 접근이 가능한 사람. 상계동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럼 이 말은 알코올 중독 예방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다? 상계동에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하고 하는 거죠.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 다음에 이용자 집단 선정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자를 이용자 집단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목표 설정 코너를 기입을 좀 여러분 이게 즉 제안서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각각 코너마다 이제 목표 설정 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목표 설정 칸에서는 어떻게 자, 여러분 목표는 목적과 목표라고 우리가 대상자가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는 난 알코올을 멀리하고 싶고 음주를 끊고 싶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기관들이 그 좋다. 즉 단주를 해야 되겠다는 기관적인 목적이 프로그램을 통해 즉 목적은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착점이죠. 지향점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의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도모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런 목적보다 좀 아래 있는 게 목표죠. 목표는 세부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런 무엇입니까? 이 제안서 프로포절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이러한 구체적 목표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의 세부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 칸입니다. 교재 226페이지인데요. 내용은 읽으면 그대로 아까 여러분들 이 서식을 한번 뒤로 좀 넘기시면
232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신청들이 쭉 이래 있죠. 이 칸을 지금 우리가 이 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활동 내용을 뭐 기술을 해야 되죠. 어디에? 제안서 안에서. 자, 그러면 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제일 먼저 프로그램의 구조가 있고, 그럼 실행 담당 전문 인력 난도 기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도 기술해 줘야 하고, 일정표도 이제 기술해 줘야 되죠. 우리가 다 앞에 시간에 다 지난 시간 과거에 다 배웠던 거죠. 일정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구조가 어떤 것입니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세부 목표가 대해서 세부를 여러분 수행하는 데 따른 어떤 중간 매개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직원과 서비스 직원들과 이 일에 담당하는 인력 즉 직원들과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역할을 서로 명시가 돼야 프로그램이 구조를 짜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 담당 전문 인력 여러분 생각 전문 인력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명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죠. 담당자도 기억하고 총괄도 기억하고 슈퍼바이저도 기억해야 돼요. 자원봉사자 뭐 몇 명에 뭐 홍길동 그 다음에 이런 명 3명이면 이름을 다 적어두든지 아니면 홍길동 외에 2명을 하든지 실명 작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러면 이게 이제 전문 인력이냐 아닌지는 이게 어떤 차이가 났냐면 이 프로포절이 이 제안서가 채택될 건가 안 될까 해야 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전문 인력을 확보되느냐 이런 겁니다. 담당 인력, 사회복지 경력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알코올 중독 예방 부분에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심사하는 쪽이 이 프로포절을 보고 심사하는 쪽이 이 제안서를 신뢰를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인력의 사회복지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 중에서도 알코올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즉 수행능력 평가에 매우 중요시되죠. 수행능력 평가에 매우 중요시됩니다. 그 다음 인적자원, 자원봉사자들 인적자원도 어떻게 활동을 기술로 좀 해주고 이래야 되죠. 자원봉사자 없이 막 이러면 그 기관이 사회에 평이 좀 안 좋구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표를 이런 것도 만들어 있고 프로포절 작성을 하나로 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일정표는 여러분 표를 만들어 가지고 시각화 문제까지는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예방 중에서도 금주 홍보는 이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하는 홍보는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좌에서 우로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이렇게 시각화 해가지고 이 심사하는 쪽이 이 프로포저를 심사하는 쪽이 빨리 이해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프로포절 작성의 순서는 이제 예산 수립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예산은 주문구구식으로 만약에 수립하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치와 관련되어 있긴 수치는 뭐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2인데 여러분들이 뭐 2.5를 한다 이런 어떤 식의 수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산출구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신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 수립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의 총 예산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분류를 나름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심사하는 사람이 이해를 돕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항목은 뭐 관리비, 인건비, 뭐 기재 및 직기 구입비, 수용비, 사업비 등 이런 것으로 구분한다. 여러분 다 해도 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걸 조금 줄여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유도리 융통성 있게 구분할 항목은 구분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산출 건기가 구체적으로 산출 건기를 잘 해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면
예를 들면 어떠한 뭐 기자재 및 직기 구입비에 돈이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갔다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기에 예를 들면 책상 또는 어떤 이럴 때 책상 5개의 원가 한 개당 예를 들면 5만 원, 5개 5, 25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좀 큰 거 작은 거는 그러면 구분돼서 큰 거와 큰 거대로 작은데 이렇게 산중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직접 비용, 직접 현금이 들어가는 지급한 현금의 새로운 경비가 무엇인지를 그거는 신청 프로그램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딱 해결 처리한다. 그리고 집행 이런 것들을 직접 비용 구분 좀 해줘야 돼요. 간접 비용은 기관의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한다든지 기관의 강당이라든지 기관의 시설이 하려는데 그게 사실은 강당은 제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강당에 좀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기존 시설 비용 이런 경부는 간접 비용으로 좀 구분을 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뭐 우리 책에도 적어놨대요. 제가 책 보고 왔는데 어떤 재정지원처는 주로 직접 비용으로 자기들 지원하는 예산이 직접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원하는 거고요. 공동 모금에는 신청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문 인력,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도록 공동 모금에는 조금 그렇게 좀 색다르게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평가 계획이죠. 우리도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뒷부분의 평가를 배웠죠. 개발은 앞쪽 평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선 이런 걸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평가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뭐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절대 평가, 뭐 상대 평가, 뭐 타당성 평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름대로 있는데요. 평가 계획을 넣어줘야 되죠. 사실은 여러분 재정 지원을 받는 순간에 윤리적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 여러분 요구가 되죠. 받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나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책임감 따르죠.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평가 계획에는 우리가 가정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가정평가,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도 했어요. 평가 지표도 넣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 여러분 표준화된 측정 도구 나름대로 인정되는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럼 설문조사 내용들을 넣은 어떤 모범 답안 뒤에 만들어서 이렇게 첨부한다든지 하면 여러분의 프로포자를 즉 사업 제안서를 심사하는 쪽이 신뢰를 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자율학습 코너가 왔네요. 이번 자율학습은 그 뒤에 마지막 남아있는 프로포절 작성 시 유의사항도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이 229페이지 보면 공모기관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나면 인터넷에 오른쪽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기관들이 주로 무엇을 주 위주로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있는 삼성복지재단은 주로 어린이 계통의 위주들을 훗날을 위해서 뭐 이런 어린이 계통의 위주의 그런 복지재단이죠. 역시 삼성답게 어린이 위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재단에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날씨가 서서히 지금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